자, 저희 두 번째 타임 수업합시다. 이번 타임의 수업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행소법 전문을 같이 한번 하고 읽어본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정리를 좀 합시다. 행소법 전문 갑시다. 총 46개 전문이 있고요. 제1조부터 가는데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취소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법조문에서 제1조는 뭐가 됩니까? 항상 그지 목적에 대한 조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행정소송법은 도대체 그지 뭘 위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조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또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또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정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추구하는 소송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네요. 당연히 행정소송법도 공법이 된다.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조문에서 제2조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용어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조에 역시 용어의 정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용어라는 말을 빼고요. 정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2조는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법인세법을 공부하고 국세기본법을 공부하고 소득세법을 공부할 때도 용어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가세법 공부하는데 재화가 뭔지도 모르고 용역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법인세법을 공부하는데 내국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외국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건 그거는 정말로 그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것처럼 그죠? 행정소송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정리를 하라.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될까요? 처분 등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 뭐다? 처분은 역시 쪼개야 되겠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 됩니다. 그럼 추상적 사실은 당연히 처분 등이 되지는 않는 거고요. 추상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을 하더라도 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역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정행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자 그리고 나서 또 거부를 했대요. 신청권 있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를 했답니다. 거부란 것 또한 행정행위가 되는가? 걔를 거부처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등은 뭐뭐로 나눌 수 있다? 처분이라는 거하고 그죠? 또 하나 뒤에 말이 나올 겁니다. 그치? 자 뭐라고 나왔어요? 그치?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가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재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은 통상에 뭐가 될까요? 그죠?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플러스 이 행정행위를 해야 될 그지 뭐가 그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지 않는 것 거부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일반적 처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광의의 처분에는 뭐 처분은 물론이고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결은 뭐가 될까요? 그죠? 행정심판위원회 그죠? 자 위원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필요적 전치주의나 임의적 전치주의의 경우에도 당연히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그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뭐를 결정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세법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뭐가 될까? 국세기본법에서는 그치 자 심사청구는 어디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고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그치 결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기관인 어디가 그죠? 조세 심판관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국세심사위원회나 또는 조세 심판관 회의의 결정을 재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대상이 되는 게 뭐가 될까요? 부작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단순히 말하는 건 아니랍니다. 자 당사자에 뭐가 있어요?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걔를 신청권이 있는 행위다. 역시 그런데 행정청이 역시 자 뭘 해야 돼요? 이 신청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그치? 자 신청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역시 처분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의무를 그죠? 이행하지 않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부작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때 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 취소 소송과 또
그죠? 무효등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취소과 무효등 확인 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취소 소송은 뭐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될 것이고, 그죠? 무효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무효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용어가 나오네요.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죠. 제가 처음부터 말했을 거예요. 자, 행정청이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그치? 행정청이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항고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행정청은 항고소송에 뭐가 돼요?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청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행정청은 법령에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그죠? 자,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그 기관 또 사인이 포함된다. 그 말은 뭐가 됩니까? 직접적 행정청은 물론이고, 그죠? 자, 수임 행정청도 뭐가 포함된다. 그죠? 수임을 받는 행정청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수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뭐 국가로부터 그죠? 공무를 수탁받은 것도 사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일정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치? 특히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그치? 행정청이 된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3조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3조도 정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목차 한번 잡읍시다. 자, 뭐라고 나왔나요? 행정소송의 종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자, 뭐 있다? 역시 항고소송,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당사자소송,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죠? 민중소송과 그죠? 기관소송 이렇게 나눠놨네요. 그죠? 민중소송과 그죠? 민중소송 또 그죠? 기관소송 이렇게 네 개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그때 그죠? 이 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객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또 이 둘을 뭐라고 얘기한다? 주관적 소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항고소송은 다시 한번 뭐로 나눌 수 있다? 그죠? 취소소송, 그죠? 또 무효등 확인소송, 그죠? 확인소송 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원고와 피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도 명확히 정리하시고 얘는 그죠? 자, 뭐다?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는 상관없이 얘기하는 뭐예요? 객관적 소송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가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4조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다시 항고소송에 대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항고소송은 다시 뭐뭐로 나눌 수 있다? 취소소송, 또 무효등 확인소송, 또 부작위법 확인소송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취소소송은 뭐가 될까요? 자,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오케이? 당연히 그때는 위법한 소송만 대상이 되는 거야. 그 점이 국세기본법의 국세불복이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되는 점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 또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부작위법 확인소송 혹시 자, 뭐 일정한 혹시 자, 뭐가 돼요? 신청권 있는 신청 행위에 대해서, 그치? 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뭐가 되는 경우? 위법한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을 부작위법 확인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5조의 그죠? 내용이 나왔네요. 뭐 있나요? 자, 국외에서의, 그치? 국외에서의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오케이? 그죠? 그때 소송의 추안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효력이 없었지 만요 나중에 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전환된 행위를 추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 추인과 비슷한 말이에요. 법에서. 그래서 그지 5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조, 4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달달달달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6조로 가면 제6조도 별표를 치고 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명령 규칙의 위헌 판결 등의 공고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명령 규칙은 도대체 뭘까요? 항상 본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런데 이 본조에는 전부 다 뭔가를 다 국회에서 혹시 입법을 하면서 다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치? 자, 명령으로 뭐 할 수 있다는가? 그치?
그래서 이 본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상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는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얘를 불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를 시행령이다. 역시. 자, 얘를 시행규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역시 자, 뭐에 법률에 위반되거나 또는 역시 헌법에 위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서 위반된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에 있어서는 역시 당연히 역시 자,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지? 그죠? 대법원은 통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죠? 당연히 누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죠? 명령 규칙이 괄호 넣어가지고 막 나옵니다. 그지? 그죠? 어디에 역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죠 대부분은 행정 자치 안전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오케이?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제7조입니다. 이거는 뭐가 될까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뭐다? 역시 제1장의 역시 총칙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총칙에서 역시 몇 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8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조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7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7조는 관할 이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심에 제기해야 될 소송, 즉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될 소송을 어디에? 고등법원에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뭐 이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역시 관할 이송을 통해서 그 소제기를 유효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7조 사건의 이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8조 보세요. 8조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8조는 조문 자체로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46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모든 자, 법조문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다 규정할 수 없다는가. 그러니까 준용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행정소송법에 따르겠죠. 그러나 행정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행정소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예요. 얘도 그죠? 당연히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특징으로 하지만 우리 뭐다? 국세기본법의 불복은 반드시 필요적 전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8조에 대한 조문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뭐가 됩니까? 그죠? 준용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원 조직법 또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괄호넣기로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 총칙 규정 8개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2조, 또 어디 3조, 또 4조, 또 6조, 8조 얘네들은 자, 말하지 않더라도 암기를 머릿속으로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의미를 꼭 깨우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개의 조문을 이제서야 마쳤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럼 이거는 끝. 이제는 2장의 취소송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재판관에 대해서 3개의 조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구조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재판관할의 의의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취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뭐다?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한 행정법원으로 한다. 그래서 제9조의 조문은 뭐가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판 관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목차를 잡는가? 자, 제2장에 어디에서 취소 소송에서 제1절에 자, 뭐로 가는가? 재판 관할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판 관할에서 제9조에 조문이 나왔네요. 그죠? 자, 구조는 뭐라고 나왔나? 재판 관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1항은 뭐가 될까요? 그죠? 자, 보자마자 구조 1항의 내용은 자, 전속 관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 나와요? 끝에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행정소송에서 1심 관할 부분은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럼 2항과 3항은 어떻게 됐나요? 자, 2항과 3항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임의관할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 뭐라고 나와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구별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한다 시 자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전속관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죠? 자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임의관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항과 3항의 내용은 임의관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제10조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자 역시 관련 청구 소송에 그죠? 소송의 시 자 뭐죠? 이송하고 또 병합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지? 이송은 그런 뭐예요? 재판 관할을 역시 잘못 그죠? 제기한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또 병합은 뭘까요? 수개소가 제기된 경우에 얘를 따로따로 심리를 하고 재판해야 될 것이냐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관련 청구 소송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관련 청구 소송은 뭐다?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 그죠?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뭐라고 얘기한다? 관련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 당해 처분 등과 관계되는 취소송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으로 저희 조문에서는 4개를 인정하고 있다. 이거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송은 관할을 잘못 제기한 경우에 그치? 나타난 문제가 될 것이고 병합은 여러 개의 소송이 그치? 관련 청구 소송과 취소송이 같이 제기된 경우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는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서 역시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또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말할 수 있다. 이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죠? 취소 소송의 관할로 그죠? 관할로 뭐 하는 것이고 이송하는 것이고 병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11조로 가서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뭐 있어요. 자, 이 재판 관할에 대해서 역시 선결 문제가 먼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4가지에 대해서는 혹시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괄호 넣기로도 시험에 나오고 객관식 문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는 뭐 혹시 민사소송의 수소법원과 소를 역시 자, 뭐 그렇죠? 제기받는 법원을 말합니다.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소송 참가,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 직권심리,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요령 이 4개의 규정을 뭐한다. 역시 그죠? 당연히 역시 준용한다. 그래서 그죠? 이 4개의 준용 규정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재판 관할에 대한 3개의 조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9조는 재판 관할에 대한 내용, 10조는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내용, 11조는 선결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제2절로 가면 뭐가 될까? 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절로 가서 소송의 당사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제2절입니다. 그죠? 자, 소송의 그죠?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말에는 뭐가 빠졌어? 행정소송의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야. 그럼 소송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될까? 그죠? 제12조에서 역시 자, 뭐라고 나올까? 원고 적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는 뭐죠?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서 역시 그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걔는 원고적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조는 뭐가 될까요? 그죠? 피고적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누가 될까?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그지? 법률상 자, 이익이 있는 자가 뭐 할 수 있다는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가? 그에 반해 피고적격은 뭐가 될까? 그치?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처분을 한 행정청이 1차적으로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자, 관계행정청 또 승계행정청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다만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청이 엮여있답니다. 그때는 뭐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를 한다. 그래서 자, 처분을 한 행정청, 승계행정청,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가 끝났고 피고 적격에 대한 문제가 끝났어요. 근데 이 피고를 잘못 정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피고를 다시 정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14조에 역시
피고 경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만 한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할 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법원은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봅시다. 원고가 수인이 되고 피고가 수인이 되는 경우는 제15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뭐가 제기될 수 있다? 공동소송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소송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라.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수인의 청구, 또 수인에 대한 청구가, 그지? 자, 처분 등의 취소 청구와 관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공동소송의 제기가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원고, 또 피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 행정청, 또 승계행정청, 얘네들만이 아니라 제3자도 취소소송으로 인해서, 그지? 자, 뭐 할 수 있다는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죠? 16조에서 제3자도 뭐 할 수 있다는가? 제3자도 소송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역시 누구도 17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청도 뭐 할 수 있다. 역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행정청에 역시 소송 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2절까지 해서 정리가 됐다는가. 그럼 자, 2절의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피고 경정, 또 수인의 청구, 수인에 대한 청구가 있다는가. 그때는 공동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제3자의 소송 참가,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대한 6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끝난 내용이 되겠네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빠르죠? 17조 그죠? 끝났으니까 18조로 가서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뭐가 될까? 3절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제3절로 가서요. 그죠? 소의 제기로 가서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 소의 제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어디 갔나요? 제 18조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면 18조의 시험도 굉장히 나옵니다. 뭐예요? 행정심판과의 심판과의 뭐예요?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수업보면 대원칙이 뭐라는가? 그치? 원칙은 그치?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치를 채택하고 있다는가? 그럼 행정심판을 거치 않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가? 그죠? 자, 개별 법률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가, 그죠? 필요적 전치가 작동할 수도 있다. 그치?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치? 자, 그때는, 그치? 이 필요적 전치라는 말 또는 임의적 전치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프로세스를 안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최소한 뭘, 그치? 자, 행정심판은 제기하고 나서, 그치? 재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의 제기도 없이, 그치? 자, 뭐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가? 그게 2항 3항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2항은 뭐가 될까요? 행정심판은 제기했고 재결 없이 뭐 할 수 있는 경우, 그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다시 한번, 그죠? 자, 재결 없이, 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게 제2항의 조문이에요. 자, 무엇도 없이 행정심판도 제기하지 않고, 그죠? 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제3항의 조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 시험에 종종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암기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19조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그죠? 자, 제19조입니다. 그죠? 19조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나?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케이? 취소의 대상은 무엇이다? 위법한 처분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위법한 처분 등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처분 등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처분 플러스 재결까지 들어간다는가? 그럼 처분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 재결을 뭐 해달라? 그죠? 취소해달라 하는 취소 소송,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서만 인정된다. 이 부분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잘 정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20조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 20조가 되겠죠? 자, 20조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제소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소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안날로부터
1년부터 90일 이내, 있으나로부터 1년 이내. 자, 불변기간이다. 변동될 수 없는 기간이라는가. 그리고 둘 중 하나의 기간만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소송 둘 중 하나의 기간만 경과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조에서 뭐라고 나오나? 제21조에서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때 역시 법원은 취소송을 다른 소송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그렇죠? 소를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제기됐어야 하는데 취소송이 제기됐다는가? 그럼 소의 변경을 그렇죠? 자, 뭐 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는가? 그건 당연히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만 가능하겠지. 그런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22조입니다. 자, 보세요. 그죠?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은 뭐가 돼? 처분이 되는가? 근데 자, 이 처분이 변경이 됐다는가? 그래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대한 조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죠?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했답니다.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그죠? 자,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가? 그때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역시 언제 제기한다? 안날부터 그죠? 자, 얼마 내에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그래서 괄호 넣기 문제로 종종 나오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죠?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청구는 뭐예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니까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조문 중에 하나예요. 제13조입니다. 자, 행정소송의 대원칙은 뭐가 됩니까? 그죠? 집행 불정지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처분의 집행을 또는 그죠?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를 집행정지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행정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23조의 제1항은 집행 부정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집행 부정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죠? 부정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2항이나 3항에서부터는 집행정지가 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행정지를 해놓고도 그죠? 자,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한다? 집행정지 결정을 그죠? 집행정지를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걔가 집행정지의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역시 소송의 당사자, 그죠? 소의 제기까지 끝나면 거의 내용이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죠. 조문이 이렇게 7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소가 제기되게 되면 제4절에서는 뭐 할까요? 그죠? 자, 법원은 소 제기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 또 피고의 처분의 위법 여부에서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걔를 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에서는 2개의 조문이 나와 있어요. 제25조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에 대해서 심판 기록에 뭐에 대해서 제출명령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1절에서 행정심판을 어떻게 했는가가 법원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심판 기록에 제출명령을 할 수도 있다. 또 하나 행정소송법의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죠. 그죠? 심리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죠? 특별한 그죠? 자, 뭐가 있다는가? 사정이 있어서, 그죠? 이 직권으로 심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자, 직권에 의한 심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심리의 원칙적 방법으로 처분권주의라든가, 그지? 변론주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까. 그래서 직권 심리에 대한 조문 잘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심리, 재판까지 거의, 그죠? 심리까지 거의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5절로 넘어가서 여러분하고 추가적인 부분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재판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5절의 핵심. 자, 재판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 5절로 갈게요. 그죠? 재판입니다. 그러면 원고의 주장 또 피고의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혹시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역시 최종적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재판 과정을 꼭 거쳐야 될 거냐?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제 27조에서 그죠?
그죠? 재량 처분에, 그죠? 재량 처분에 뭐다, 그죠? 취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국세기본법에서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공무원은 시 세법에서 정하는 시 타당한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오케이? 그치?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재량권을 그치? 넘어갔다는 겁니다. 일탈했다는 거예요. 또는 남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그죠? 이를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뭐 여러분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뭐네? 28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정 판결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돼. 자, 얘는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 인용 판결을 해야 돼. 그런데 인용 판결을 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그지 더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이야. 그지 그때는 부득이하게 기각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걔를 사정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원고의 그지 청구를 뭐 한다? 그지 인용한다. 그지 다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겠다? 이거를 기각하겠다. 이렇게 판결문에 주문에 나온 걸 그죠? 사정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정 판결에 의해서 원고는 뭘 하게 될까요?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혹시 자 보상 방법 등을 그죠? 방법 등에 대해서 혹시 자 그지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연결된 게 뭐가 될까요? 소송 비용은 당연히 원고가 승소한 거예요. 이건 피고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29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 29조입니다. 그죠? 29조에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자, 취소 판결 등의 효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취소, 그죠?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제3자 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에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그죠? 집행정지의 결정에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뭐 제3자효가 있다. 같이 응용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제30조에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취소 판결의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됐답니다. 그럼 인용 판결이 된 것이죠. 그럼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용어를 기속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까지 끝났다는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혹시 완벽히 다 정리가 된 건 아니니까 보충적 규정을 두고 이걸 뭐라고 해야 자, 보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6절에서는 뭐라고 나올까? 보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칙도 은근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가끔 들어볼 거예요. 네이버 같은 데도 볼 겁니다. 그럼 제31조에서는 역시 확정된 종국 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제3자에 의해서 제3자가 혹시 제3자의 재심 청구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혹시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혹시 제3자로서 말할 수 있다. 다시 심사해달라 또는 다시 심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걔를 제3자의 재심 청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32조에서는 뭐라고 나올까요? 32조에서는 소송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케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당연히 이 사전 판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부담하는 경우 혹시 대표적으로 뭐 있다? 사전 판결에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함으로 인해서 청구가 악화 또는 뭐가 기각이 됐답니다. 그때는 뭐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괄호넣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요. 32조에 대한 내용도 꼭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하셔야 돼요. 다 중요한 내용의 취소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하나 제33조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소송 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33조에 제33조에 33조의 소송 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때 소송 비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패소한 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있는 경우는 균분해서 그냥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34조의 특칙이 되겠죠. 제3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부
처분, 그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죠? 자, 뭐하라? 취소하라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뭐한다? 간접관계를 통해서, 그치? 자, 원고의 이익을, 그치?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그죠? 자,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셨다면 실제로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35조서부터 여러분이 정리한다면 35조는 뭐가 될까? 그죠? 35, 36, 37, 38은 뭐 취소송 외에 항고소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어디 무효등 확인소송 나와 있겠죠? 자 갑시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 적격 뭐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똑같죠? 그러니까 취소송과 똑같다는가? 그치? 그럼 피고는 누가 한다? 행정청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까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도 뭐가 됩니까? 그치? 자 당연히 그치? 자 당사자의 신청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죠? 일정한 처분해야 될 법률 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지 않는 걸 부작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작위가 뭐였다는가? 위법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작위 위법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뭐라고 한다? 부작위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고는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37조의 소외 변경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취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이해됐지? 그리고 38조는 뭐 준용 규정, 준용하지 않는 거, 준용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죠? 어디 갔나요? 39조 피고 적격. 당사율성에서 원고 적격은 나오지 않았네. 당사율성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그치? 자, 대상이 뭐라는 겁니까? 법률 관계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피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행정청이 아니라 뭐다?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당사자 소송에서, 그치? 자, 원고는 누가 되지만, 그치? 자,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보호에 이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피고는 누가 됩니까? 그치? 자,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공무나체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행정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청과는 여러분이 구별하고 가시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권리의 주체 또 권리보호에 이익이 있는 자. 이게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조에서는 뭐라고 나왔나? 그치? 취소송의 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소송의 경우에 준용하죠.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럼 그 제소기간 준수해야 되겠죠. 또 불변기간이 되겠죠. 또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 하나가 뭐예요? 제 43조라는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의 소송에서는 뭐 할 수 없다. 그죠?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죠? 법원의 재량행위를 막았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왜 그래요? 국가가 가집행을 통해서 일정한 행정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행정력이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두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문이에요. 그리고 44조에서는 준용 규정에 대해서 나왔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45조, 46조에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뭐예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제소 사유는 뭐가 될까요? 그죠? 제소 사유도, 그죠? 자, 어디에서? 개별 법률이 뭐, 그죠? 자, 정한, 그죠?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제소권자도 누가 될까요? 그죠? 소송의 제기권자도, 그죠? 자, 개별 법률이 뭐, 그죠? 정한 자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는가? 그죠?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객관소송이 된다. 그래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야. 그리고 준용 규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시듯이 여러분 행정소송법 조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죠? 전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부를 할 때 이 프레임을 갖고 하느냐, 그냥 뭐 외우고 하느냐, 그래서 2018년도에 아마 행정소송법을 쉽게 생각하고 덤볐던 분들이 낭패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본 친구들 중에 8점을 넘었던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유는 그치? 행정소송법이 어려워지려면요 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 행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에 그치? 행정청이 하는 모든 행위가 뭐가 되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그러면 그 범위를 넓혀버리기 시작하면요 이건 한도 끝도 없어. 조문이 많은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소송법을 공부를 한다면 강사를 잘 선택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단지 1차를 빨리 붙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지?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행정소송법 조문특강은 이걸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역시 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드린 성격도 있고요. 행정소송법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고요. 또 좋은 이런 강의들은 저희 이수천닷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